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안개가 짙게 서쪽에 끼었고요. 또 여기 초미세먼지도 오늘 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의 질이 좋지 못한데요. 이런 가운데 어느 지역의 아침 기온 1도로 시작했고 기온은 계속 오르면서 낮 기온 17도 기록하겠습니다. 온화한 날씨 되겠는데요. 자, 이번 주 중반까지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고요. 생활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15일이죠. 정부에서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원주는 하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원주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시장과 도지사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또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했었습니다만은 과연 이 원주로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오늘 한번 또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하천 일대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죠. 좀 이 내용도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죠. 3월 20일 월요일 성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강원도 내 버스와 택시, 열차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조치로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풀리고 또 일반 약국과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난 18일에 평창군 진부면 신길이 야산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9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5헥타르가 소실되었습니다. 산림당국 등은 화목 보일러 재처리 과정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3년간 과수화상병으로 폐원했던 도내 과수원 면적이 지난해는 17,000제곱미터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폐원한 과수원은 평창이 14곳, 원주가 10곳, 홍천과 영월이 각 한 곳씩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15일 정부가 용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반도체 말 그대로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삼성은 바로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6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원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 강원도 의원이자 또 강원도 비서실장이었죠. 또 전 원주시장 후보이기도 했었던 이 혁신과 상생연구원의 구자열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구자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좀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셨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소회가 어떻습니까? 좀 제가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나왔던 사람으로서 또 저와 경쟁을 했던 그런 현 원주시장의 1호 공약 그리고 현 강원도지사의 1호 공약인 이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죠. 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네. 여부인데 당시나 지금이나 저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 물론 그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네.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와 함께 참 아쉬움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16일이죠. 그 강원도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어요. 네.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삼성이 강원도 쪽에 지금 논의를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 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게 없어서 네. 삼성에서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강원도에서 대책회의를 한 거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근데 무슨 대책회의를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견된 일이었고 이미 정부가 공모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반도체 그 특화단지 네. 여기 강원도 원주는 응모조차도 못했어요. 이것은 뭔 얘기를 했냐면 아예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 프로세스는 진행이 됐고 강원도는 응모도 못한 상황에서 무슨 대책을 했겠느냐. 아마도 정부의 어떤 뭐 요청을 좀 일부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거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겠느냐 하는 또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화단지 응모를 하지 않았다. 이게 뭐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까?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산업자원부가 이런 그 첨단 전략 산업과 같은 그런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네. 그걸 이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네.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이 전국에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 이걸 응모를 했었죠. 네. 그런데 강원도에서 당연히 이 반도체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것을 응모를 했어야 되는데 응모를 안 하더란 말이죠. 저도 네. 의아했죠. 예. 근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건데 결론은 이 제가 산업자원부의 그 공고 내용이죠. 특화단지 평가 항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강원도가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용수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전기 공급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여기에 반도체라든지 그런 첨단 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주 핵심 기제로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강원도는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전기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계획도 없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에는 집중화를 시키겠고 또 그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이제 각 지역별로 이번에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릉이 유일하게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천연물 네. 관련 사업인데 좀 약간 그 경제적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는 또 의구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물론 뭐 강릉에 이런 거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도민으로서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간 거에 비하면 뭐 작은 선물 하나 강원도가 받았다. 그냥 이렇게 그냥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용수가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처음에는 도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렇다면은 충주댐 쪽에서 네. 물을 가져오면 되지 않겠냐. 근데 아무래도 뭐 해당 지자체 등에서 난색을 표했고요. 그 뒤에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소양강 댐의 물을 네.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좀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하십니다. 소양강 댐을 원주까지 끌어서 쓸 수가 있을까요? 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마도 저희 지역의 출신이죠. 유인출 도의원께서 아마 이 문제를 지난 회기 때 도정 질문을 통해서 김진태 지사께 여쭤봤던 거 봅니다. 근데 김 지사께서 소양강댐 이용하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미 소양강댐도 춘천시에 물 공급을 해야 되고 용수 공급이 다양한 그 공업 용수라든지 이 계약이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여유분이 없습니다. 거기도 그런 걸 가지고 이걸 원주까지 공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젠 발상에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미 정부에서는 용인에 이 경기도에 직접화되어 있고 집중돼 있는 이런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미 연계 사업으로다가 정한 거 아니에요, 용인에. 주변에 평택이라든지 기흥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삼각편대를 이루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포함된 지역을 이번에 보니까요. 2042년도까지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 또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또 기업들 15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집중화 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것을 아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반도체 하니까 너도나도 유치하겠다고 아마 공약으로 단체장들 공약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 그런 노력들이 이어졌는데 근데 강원도에서는 또 그 직후에 어차피 그 수도권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니까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주까지 연장시키겠다. 여기까지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엊그제 그 김기태 지사님을 중심으로 뭐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원주로 이천과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 원주로 연장을 시켜달라 이건데 네. 그렇게 하면 고마운 일이죠. 정부에서 아주 해주면 고마운 일인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직접 한다는 것은 이 30분 거리라는 게 시간으로 30분이지만 사실은 이게 먼 거리입니다. 어찌 보면. 네. 그렇게 되면 원주, 충주, 뭐 춘천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방향을 이렇게 정했으면 용인을 중심으로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용인을 중심으로 완전히 직접화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더 확장되겠냐 하는 문제는 좀 고민이 돼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해외 문제입니다만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그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네.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자국 보호법을 이용해서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원을 하지만은 워낙 네. 제한이 또 많으니까 네. 어쨌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분석을 했더군요. 미국보다 이제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 10년 동안의 비용 같은 것을 봤을 때 더 저렴하게 든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도 삼성이나 SK라든지 이쪽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도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반도체 산업을 좀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려하고 정책을 펴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비중이 훨씬 더 세계 전쟁에 대비하는 어떤 개념이 더 심각하다. 좀 이렇게 네. 봐야 되겠다라는 네. 네, 맞습니다.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뭐 반도체 교육센터 이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해서 또 이번에 개소를 하고 또 앞으로 중설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여러 가지 그 대학들과의 연관 뭐 사업들도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센터 국비까지 확보했는데 뭐 정부에서 괜히 또 200억을 투자했을 리는 없다. 뭔가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력 공급하는 것과 그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네. 저는 정부의 그런 판단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원주의 반도체 교육센터를 이용해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거 아주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것을 교육센터까지 경기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마 그것도 작은 선물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구자열 이사장의 의견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함께 들어보고요. 또 이제 반대되는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제 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겠죠. 저희가 또 따로 의견을 또 듣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사장님은 이 반도체 관련 산업이 원주에서 추진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안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분으로 오셨을 때 물론 불온산단에 이 지금 용인 지구에 이쪽에 선정한 이쪽에 원주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결국은 핵심은 의료기기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짚었어요. 네. 윤 대통령께서도 네. 원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강원도를 대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선도하고 있죠. 그다음에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이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다. 네. 저는 이것을 집중시켜서 성공시켜야 원주 또 강원도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지난해도 가졌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 또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이것을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고 이제 최소 이제 뭐 하반기에는 발표할 것이다,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전될 뭐 후보 기업들도 기관들도 현재 뭐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존의 혁신도시 있는 지역에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도 연관 기업들도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원주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지역별로 유치 경쟁이 상당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마 17개 시도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현재 소재하고 있는 10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아마 사활을 걸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원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지금 발전 속도라든지 정주 인구 안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혁신도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실도 너무 많고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요청했던 것은 기존 혁신 도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라는 게 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0년도에 이미 용역을 통해서 강원도 강원 혁신 도시, 원주 혁신 도시에 가장 적합한 이전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되겠느냐. 그래서 22개를 찝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쪽을 저희가 원주로 이끌고 오는데 집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 김진태 지사 지금 워딩을 보고 어떤 이제 발언을 보면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지사 선거 때 공약이 1호 공약이 춘천 지역에는 한국은행 본점을 춘천에 유치하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다른 공공기관들까지 춘천으로 이전토록 하겠다. 네. 뭐 큰 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기존 혁신도시와의 어떤 그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진태 지사님이 춘천 출신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지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무순 도정에서 용역을 통해서 잘 정리해 놓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시킨 맞습니다. 지금 이 혁신도시 원주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 공공기관 이전 도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무슨 그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인구 소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거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차원이라면 이미 분산된 혁신 도시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거기 보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의견들을 보면은 기존 혁신도시보다도 구도심 네. 또 많이 이제 그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뭐 빈 건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입주하도록 해서 구도심 활성화도 같이 꾀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관성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도시가 있죠. 불과 도심과 혁신도시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그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구도심 이쪽 유입하는 게 원주 중앙시장과 남부시장과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상충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김진태 지사님께서 이 표를 지켜서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 사실 우리가 오늘 짚은 것은 뭐 지역 이기주의, 뭐 님비 인피 현상이라기보다도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 연계성, 연계성 또 지역의 어떤 뭐 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들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앞으로 계속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네. 또 논쟁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혁신과 상생연구원의 구자열 이사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기업도시 내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합니다. 기업도시의 가곡천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하천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주시가 시내 하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기업도시 가곡천 주변에 휴식 공간이 조성된다고요? 좀 시행 배경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원주시가 도심 속의 주민 휴식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정면 기업도시 가곡천 일대에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곡천을 산책하거나 거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땅히 하천 내에서 잠시 쉴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하천 주변에 쉬어갈 수 있도록 나무 식재를 요청하는 공문이 지정면 사무소에 접수됐는데요. 원주시는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하천 산책로 주변에 시민들이 쉴 곳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나무를 심어 나무 그늘을 만들고 곳곳에 벤치를 함께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곡천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휴식 공간이 생기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하천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천 공간이 더 아름다운 경관이 될 것 같은데요. 원주시 이상규 하천관리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정면 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가곡천에 산책 등을 할 때 나무 그늘이 없어 휴식을 할 수 없으므로 나무 식재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민들의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실내 행정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겁니까? 이 좀 계획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원주시는 총 4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 주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요.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4월 중순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일쯤부터 착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면 6월 말이면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곡천의 1.4km 길이의 구간에 50m 간격으로 버드나무를 심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하천변이나 물속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수목으로 주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걸러주는 수질 정화작용을 하는 식물인데요. 버드나무와 버드나무 사이로는 8m 간격으로 이팝나무를 심고 또 군데군데 벤치를 설치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나무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원주시는 이번 가곡천의 휴식 공간 꾸미기를 시작으로 하천변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시민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산책하러 나갔을 때 걷다 보면은 가끔 여름에는 땡볕도 있고 해서 조금 더웠는데 워낙 해가 잘 들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더위를 좀 타고 불편한 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애기들이랑도 같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나무도 생기고 하면은 아이들도 더 이제 자연이랑 더 어울려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조금 햇빛을 피하고 조금 쉼을 가질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가곡천 외에도 또 계속해서 원주천의 정비를 이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계획들이 앞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천 둔치에 캠핑을 하면서 물놀이를 즐기고 각종 체육 활동도 가능하도록 하천 주변을 꾸미는 사업인데요. 원주천 둔치에 캠핑장과 생태 공원,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을 조성합니다. 이 원광수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원주천 둔치를 활용해 시민에게 여가 공간과 관광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원주천의 약 8.6km 구간, 이 고수부지에 버스킹존과 피크닉존, 또 야생초 식재를 설치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30개 사이트 규모의 캠핑장과 수변 광장도 조성됩니다. 현재 기본 계획이 착수돼 진행 중이고 총 사업은 2025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천뿐만 아니라 단계천에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단계천 르네상스 사업이 이어지고요. 또 매지천과 원주 혁신도시의 입춘내천에는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천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또 현재 그 예전에 중앙선 폐철도로 활용한 바람길 숲 이제 또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짓들의 호수공원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하천 정비와 다 맞물려서 정말 원주시 걷고 싶고 또 방문하고 싶은 또 그런 도시로 또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3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이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